주식레고입니다. 6월 11일 향후 종목 대응하고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종목 분석이나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흐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의 의견이랑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을 매수하라 뭐 여러분들 뭐 무조건 좋으니까 뭐 홀딩해라 이런 의도로 찍는 영상이 절대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그 어디 이제 물려 있고 좀 이 종목을 보고 싶은데 어디 어떻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저한테 댓글이나 뭐 말씀을 주시면 저의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이게 제가 100%니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말씀해 주시는 종목이 뭐 2, 30개는 기본적으로 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뭐 분기 보고서나 뭐 이 종목의 흐름이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차트로만 가지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뭐 과거에 어떤 뭐 임원 매도 공시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악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뭐 아직 해결이 안 된 악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이 종목이 뭐 문제가 있는 뭐 내부적으로 뭐 어떤 기업 가치에 문제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이거를 그런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해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트로만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좀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도 한번 말씀을 쭉 이렇게 좀 드려볼게요. 일단 파세코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왜 안 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제 여름이고 여름인데 왜 이게 안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급이 전부 제약바이오, 약품, 당뇨 이런 걸로 지금 다 이동이 돼서 그래요. 지금 뭐 ABL 바이오, 현대약품, 약품 들어간 거 그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급을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고가 자리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차트 모양을 봤을 때 바닥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말고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이미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뭐 여름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이라든지 해가지고 다 한번 1차적으로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쭉 빠졌다가 그거의 두 배가 넘는 뭐 두세 배가 넘는 큰 상승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두세 배가 넘는 큰 상승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단기 고점이 형성된 자리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전부 다 종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평단가는 높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게 되면 뭐 진짜 여기서 뭐 10% 20%씩은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종목들은 전부 다 빠져요. 전부 다 빠지면 강제적으로 몇 달씩, 한두 달씩 존버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 테마가 돌 때 이렇게 상승을 그 하락을 했다가 다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한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박스권을 고가권에서 형성된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자르고, 물론 손실이 나오는 걸 어떻겠어요. 손실은 나중에 수익으로 벌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다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다 바이오 업종들의 돈이 쏠리고 바이오 업종들의 수급이 다 몰렸기 때문에, 오늘 뭐가 갔냐면 JKN 뭐 수소차,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 다 치료제 바이오로 갔잖아요. 원래 수소차 뭐 독일에서 12조 정도 투자했었으면, 옛날 같았으면 다 상한가 말았어요. 근데 지금 바이오 업종들의 돈이 굉장히 많이 쏠렸기 때문에 상한가도 못 말고 다 바이오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전부 다 상승을 한 모습이잖아요. 전부 다 상승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내 종목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아니고 내 종목이 수급이 안 들어온다 싶고 손절가를 이탈했다 싶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 점은 유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보실 때 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세코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평단가가 만약에 이 구간이다 그러면, 주가가 음봉으로 지금 줄줄 거래량 없이 흐를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내 수익을 보존하고 내 손실을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좀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대응을 못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못 하셨고, 이게 이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거 빼고 나이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나이백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뭐 나이백, 그다음에 뭐 현대약품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치료제나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저런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물려 계시다면 일단 손절 치고 다시 보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종목에만 계속 집착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종목은 이게 이런 게 이제 악성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내 종목이 수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시는 게 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런 말 있잖아요. 일보 후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일단 자르고 다시 보는 게 전 좀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일항약품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단기 과열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5일선만 안 깨면 이렇게 이제 받고 계속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종목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뭐 얼마까지 갈 거다, 뭐 얼마에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제 능력에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는 제가 이거 지금 5월달에도 물어봤을 때도 5월달보다 6월달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특성이 이제 장대로 이렇게 장대를 기준봉을 세우면 또 음봉으로 눌렸다가 다시 가고, 또 장대로 세우면 음봉으로 다 뺐다가 다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음봉으로 다 뺐다가 21선까지 또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종목을 매수할 때도 이 종목의 특성이라든지 이 종목의 과거 차트 모양을 보시면서 이 종목을 또 대응을 하시면 또 좀 대응하시는데 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과거에 좀 어떤 자리들도 좀 보는 거예요. 과거에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떤 모양이었지? 그러면 요번에도 그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좀 과거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거고,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5일선을 이탈을 한 것 같기 때문에 21선만 지켜주면 저는 21선에서도 충분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 2차 전지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테슬라나 지금 뭐 미국에 새로 상장했던 2차 전지 관련 회사도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이야 조정이 나오는 거는 뭐 옵션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커서 뭐 그렇게 됐다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죠. 근데 지금도
다우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그게 지금 시간이 1시 5분인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빠지게 되면 내일 만약 개파락이 나올 수 있겠죠. 내일 개파락이 나오면 또 그거에 맞춰서 21선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JKN 히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한 고점은 7,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쨌든 6,700원, 6,800원까지 찍고 이제 마감을 했고 여기 7,200원까지 그어 놨죠. 이게 근데 왜 이러냐면 이게 오늘은 이제 독일 수소 에너지 그 섹터로 이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 종목이 그 이슈 말고 7월 달에 사실 수소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기준봉이 되면서 추세를 지금 이렇게 그리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조정을 이런 식으로 밑으로 거의 이번이 6월 12일이니까 한 3주 이상을 이 밑으로 가격 조정을 하면서 좀 횡보를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내일부터 그냥 바로 요 6,000원 터치하고 6,000원 지지받아서 내일부터 꼬리 먹고 그냥 달리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6,000원 지지받아서 6,030원 지지받아서 바로 달리는 시나리오는 이거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리신 분은 좀 5,500원 정도 더 밑에까지 5,7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다시 7월달 7, 8월 정도까지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은 뭐 손절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또 방법이겠죠. 자, 그다음 백강산업인데 백강산업이 지금 어제 자리로 2,900원, 2,960원짜리를 돌파를 해놓고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음봉으로 이제 뭐 가격은 이렇게 잘 지지를 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요 박스권의 고점은 계속 지금 높여서 가고 있는데 고점 높여서 가고 지지도 잘 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손절을 걱정하거나 익절을 걱정할 건덕지도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급 자체가 지금 이쪽이 강하게 수급을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돈이 놀고 사람들 유동성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시장에서 돈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그러기에는 사실 수급 받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죠. 뭐 소독, 뭐 계약, 뭐 이런 이슈로 이제 아니면 돼지열병 하다못해 돼지열병이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횡보가 나올 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포지션의 차이인 거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어떤 이슈를 생각해서 만약 돼지열병이라는 이슈가 나는 더 갈 것 같아. 아직 그건 시작도 안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종목을 돼지열병 터질 때까지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손절가만 잡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뭔가 이슈를 받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네요. 자,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는 오늘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오늘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크게 문제가 되는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주봉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000 제가 여기 이렇게 상단부 하단을 그러니까 상단 박스 하단을 그어놨는데 16,400원만 이탈 안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점이 낮춰지면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 장대 음봉으로 밑으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자리 있잖아요. 6월 8일 자리에서 어쨌든 고점으로 요 매물들을 이 캔들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소화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이라는 걸 좀 확인을 시켰어요. 이 기준봉의 중심봉 구간을.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건데 이것도 이제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무서우면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는 매집봉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매집봉에 본전 왔으니까 이건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끌고 가버리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 못 해주고 밑으로 빠져버리면 어떡할 건데? 밑으로 빠져버리면 더 손실만 커지고 더 손실금만 커지고 내 멘탈만 나가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하다가 물려서 본전이 왔다. 그러면 일단 자르고 봐야 돼요. 왜 내가 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빠진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타점을 잘못 잡았는데 그게 만약에 본전이 와줬으면 본전 온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반 자르고 다시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본전 왔으니까 더 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계속 들고 가버리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염두를 해두세요. 다행히도 서울 바이오시스는 지금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상장가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의 터진 거래대금이 더 많기 때문에 보면 이쪽 고점에 터진 거래대금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지켜줄 거라는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식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빠져줄 수도 있어요. 이 정고점이나 상장했던 그 가격대까지 진짜 여기서 중심의 밑으로 4% 정도까지 빠져버리는 좀 그런 결과까지 나오면 여러분들은 더 버티기 힘들죠. 15,100원이면 지금 가격에서 주당 2,000원 넘는 가격인데 그럼 10%예요.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10% 15% 정도 되는 가격인데 저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좀 항상 종목할 때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를 뭐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비추해요. 저는 조금 비추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이 아무튼 저는 비추고 차라리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전이나 전자 쪽 좀 저는 하시려면 차라리 그게 더 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LG전자를 들어가 있는데 64,000원에 그때 제가 말씀도 드렸고 저는 64,000원에 LG전자를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전자나 가전 쪽이나 아니면은 좀 대형주 바닥 대형주 위주로 좀 하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그 LG 디스플레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LG 디스플레이가 그 이제 하락을 끝내고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점은 맞아요. 코로나 때 가격이 8,850원이고 지금은 이제 뭐 한 바닥에서 50% 정도 오른 이제 가격대인데 뭐 지금 가격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 같으면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걸 말고 다른 걸 할 것 같아요. 다른 거. 그리고 이제 전파기지국인데 전파기지국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종목의 특성을 좀 보면 주가를 이제 시원하게 급등을 시켜주는 경우가 없어요. 시원하게 급등을 시켜주는 경우가 없고 지금 보면 제가 이것도 많이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데 이 상단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긋고 자, 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하면 이 종가 기준에 지금 주가가 걸쳐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이랑 이제 전고점이죠. 전고점 부근에까지 터치를 하러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내려오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하나예요. 수급이 없으니까.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장대 양봉을 넘어서 또 재차 상승을 나오려면 2, 3일, 늦어도 5일 안에는 이것보다 높은 기준봉의 장대 양봉이 또 나와야 돼요. 또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상승했을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올려놓고 다 빼고 다시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뭐 늦거나 뭐 2, 3일이거나 늦으면 혹은 5일 이내에 전고점을 넘는 캔들이 발생을 해줘야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횡보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횡보가 길죠. 횡보가 길면 좀 조정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고요.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보면서 대응하면 일일이 이런 캔들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런 캔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의미를 부여하면 뭐예요? 그냥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을 잡고 싶으면 저 주봉에서 봤을 때 전고점 5,100원 아니면 요 상승 2차 상승을 했던 요 전고점 5,300원 정도부터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일봉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 이것도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 어제 테슬라 급등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2차전지 급등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뭐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종목은 저는 이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 뭐 이거나 첨보 뭐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랑 첨보랑 뭐 삼성 SDI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라고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닌데 에코프로비엠을 보고 계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더 이제 계속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가격대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높은 가격이죠. 높은 가격이니까 요 박스권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부터 요 박스 하단 저까지 왔을 때 이제 좀 분할로 좀 저는 접근을 하고 싶고요. 이 종목은 이 가격대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이 가격대부터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조금 높고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 들어왔을 때 이 종목도 조정을 받아서 21선 밑에 21선을 이탈하면서 좀 지지가 나와주는 그런 구간에서부터 저는 좀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지수가 너무 고점에 와 있고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좀 지수가 올라왔으면 좀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역시나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지수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수가 빠졌을 때 여러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니까 그때 좀 싸게 전 잡고 싶어요. 이런 건. 그다음에 KC코트렐인데 최근에 이거는 이 구간에서 히토류 관련으로도 올랐고 그 바이든 관련주로도 해서 올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윗꼬리 남겨놓고 밑으로 빠지는 건데 윗꼬리 남겨놓고 사실은 여기 정고점까지 이거 7,500원 정고점까지 그 가격을 줬기 때문에 이 정고점 물량을 소화하고 지금 그냥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디서 물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요 하단을 이탈했을 때라도 오늘 시가나 어제 종가까지는 뭐 지켜줬으니까 많은데 오늘 시가라도 이건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아니면 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또 빠져버리면 정리를 못 한다고요. 여기서 근데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해주면 뭐 땡큐죠. 근데 과연 여기서 혹은 여기서 밑으로 갈 확률이 높을지 위로 갈 확률이 높을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신규로 매수를 할 자리인데 이 구간이 어떤 사람은 신규로 매수를 할 자리인데 이 구간에서 이미 나는 마이너스 뭐 5%, 6%, 뭐 10%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너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산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항상 손절매는 필수예요. 손절을 못하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평단가가 뭐 이 구간이다. 근데 한번 상승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정고점을 뚫어버리고 그냥 나는 뭐 여름 수혜주도 있고 하니까 난 여기까지 갈 줄 알았다. 그래서 안 팔았다. 라고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상승했던 이 상승 캔들에 이 상승 캔들만 훼손하지 않는 요런 자리까지는 좀 버텨보시는 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포지션마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라는 거를 좀 들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넷인데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든 지금 전 고점 전 종목들이 어떻게 봤을 때 그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이제 주가를 회복을 시켜놓은 종목들이 많고 이 종목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라는 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위로 했으면 이 가격 조정만큼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밑으로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오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차트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렇게 가격 조정을 했잖아요. 위로. 그러면 또 기간 조정이라는 게 여기서 필요한데 우리는 그 기간 조정의 끝이 그러니까 하방으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곳의 끝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매수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목표로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내가 상승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는 걸 내가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의 5일선까지 내려왔고요. 주봉의 5일선까지 내려왔고 근데 조금은 더 이제 횡보하는 거를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당장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진 않고 한 6,600원, 700원 정도까지 빠져주는 자리에서 저는 좀 한번 싶어요. 주봉을 보고 이런 것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없고 그 소외주 테마에서는 거래량 그 주봉이랑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일봉 보면은 암 걸려요. 암 걸려. 맨날 음봉으로 이거 호가창 보면은 거래량도 없는데 음봉으로 빠지고 이러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 탈모 생깁니다. 이런 걸로 하면. 그다음 드림 시큐리티인데 보안 관련주들도 지금 살아있는 이슈들이 많아요. 살아있는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안 같은 것도 어차피 4차 산업에 빠지면 안 되는 좀 그런 거고 이제 C큐브가 그 내일인가 그게 풀리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그럼 이제 보안주들 시세 한 번씩 좀 돌아가면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런 이제 급등주였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21선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 주면 좀 괜찮아 보이고 최근에 이제 장기동 평균선을 뚫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자리만 지켜주면 다시 이제 이 4,600원을 돌파를 시도를 해보려고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하는데 근데 뭐 그게 항상 우리는 얘기하지만 언제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저도 모르는데 3,600원, 3,650원 그러니까 오늘 저가나 뭐 내일 지수가 빠진다 하면 3,500원 정도를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뭐 거래량이 들어온 양봉이나 거래량이 들어온 십자 도지 정도로 더 이상 이 하락이 없다, 하락이 멈췄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좀 그때부터 저는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드림 시큐리티보다 저는 좀 보안주는 C큐브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외봉으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슈로 빠졌던 간에 이 갭으로 떨어진 자리는 이 갭을 메우러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빅텍 차트 있잖아요. 빅텍처럼 이렇게 이런 구간이 갭으로 빠진 자리는 거래량이 못 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천천히 갭을 메우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갭을 메우러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바도 보면 차트가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장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지금 못 나간 상태에서 갭을 메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개파락했던 자리 뭐 어떤 악재로 빠졌는지는 알아요. 근데 사실은 악재 내용보다는 좀 이런 자리들은 좀 잡아봐도 좀 그렇게 문제는 크게 안 되는 자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처셀 같은 거예요. 네이처셀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서 계속 이제 우상향을 만들고 장대를 세웠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외봉으로 지금 종목이 빠졌잖아요. 개파락은 아니지만 외봉으로 빠진 자리는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요 자리를 이렇게 회복하러 가요. 이런 거랑 같은 논리거든요. 논리 자체는 빅텍이랑 뭐 어떤 악재로 빠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갭은
무조건 메우게 돼 있어요. 뭐 그러니까 요것도 뭐 요 꼭지에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씩 줄 거예요.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일단 본전에 좀 물량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 센트럴 모택인데 이 자리는 34,000원 요 자리만 안 깨지면 돼요.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돼요. 요 자리가 아마 주봉에 좀 이 자리일 것 같고 월봉이 이 자리일 것 같고 이 자리만 안 깨지면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진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는 딱 봤을 때 월봉에서도 요 종가만 넘으면 한 번 더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달을 상승했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달을 조정을 했어요. 세 달 상승했고 다섯 달 조정했으면 다음 달 정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는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기간이거든요.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KG 이니시스인데 이것도 지금 봤을 때 그냥 월봉에서 이런 건 장기 투자로 가셔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사실 안 맞는 종목이고 봤을 때 요놈도 지금 상단 박스권에서 이렇게 노는 종목이죠. 주가가 어떤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탈피를 했고 어쨌든 지금 또 다시 박스 상단에 와 있어요. 박스 상단에 와 있는데 박스 상단에 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한 번 뚫으려고 노력했고 또 두 번 했고 지금이 세 번째예요. 보통 두세 번 정도 하면 뚫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뚫을 수는 있는데 지금 좀 거래량이 좀 더 터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봉에서 봤을 때는 딱 21선까지 딱 눌린 자리고 월봉에도 일봉도 딱 61선까지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6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1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24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원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못 나오고 이게 빠진다. 그럼 여기서 여기보다 더 큰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왜냐면 이 구간이 지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손절을 잡고 들어갈 거다 하시면 여기 이탈하면 자르고 아니면 난 여기서부터 매수를 할 거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고래제강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가 좀 손절가로 좀 잡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가가 바닥에서 지금 이게 뭐 음봉으로 끝났지만 좀 거래량이 전일보다 더 터져줬고 이게 하방을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간다고 보여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18,600원 그러니까 요 6월 달에 종가까지는 6월 1일주 6월 첫째 주에 종가까지는 좀 한번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자리가 한 19,000원 정도? 19,700원 정도? 18,000원 정도? 18,600원 정도? 요 자리까지는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디에 물려 계신지 모르는데 만약에 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물려 계시다면 이런 자리에서 물려 계시다면 아마 본전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 동국제강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뭐 오늘 샀는지 아니면 이전에 사가지고 오늘 수익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테마 자체가 오늘 아침에 히터 그 수소차 쪽으로 움직였고 저녁에는 오후장에는 수소차가 상한가를 못 말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넘어갔어요.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철강, 제강, 중공업 뭐 단타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실 분은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분은 지금 이런 거 볼 때가 아니거든요. 뭐 중장기 투자로 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중장기로 그리고 중장기 매매를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트레이딩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수익이었으면 오늘 정고점에서 파는 게 맞죠. 왜냐면 여기 정고점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라도 전량이라든지 뭐 매도를 하고 바이 업종으로 좀 가는 게 전 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나 S맥인데 이거는 제가 회사를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손절가만 잡아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 자리 정도 이탈하면 손절할 것 같고 왜냐면 혈장을 하시려면 이거보다 한국 유니온 제약이나 그다음에 녹십자 MS 요런 종목을 저는 할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S맥 같은 건. 그리고 이제 넥슨 GT인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오늘짜리 그러니까 9,670원짜리가 좀 단기적으로 요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 한 번 더 노려보신 분은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그러니까 얘네 원래 양아치 그 좀 차트가 좀 지저분한데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주가를 5일선을 이탈시켰고 이 밑으로 조정을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밑으로 해놓고 상승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일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으로 이 음봉 잡아먹는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는 캔들을 만들어 줄 때가 있을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면 약간 이런 캔들이 좀 뜨면서 21선을 지켜주고 좀 이런 종가를 지켜주는 날 그때 이제 다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일단 지금은 정리했어야 되는 가격대가 맞고 이렇게 딱 떴을 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한양해 요거는 그 좋아요. 타점 자체도 좋고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도 껴 있고 그 다음에 뭐 월봉 자체도 좋고 뭐 주봉 자체도 좋고 추세도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5일선만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관건 오늘 이제 전일보다 거래량도 터졌고 오늘 가격대도 괜찮은 가격대에서 끝났고 오늘 이제 뭔가 윗꼬리로 어제 음봉을 다 잡아먹었고 다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좋아요. 자 그다음 강스텐 바이오텍 요거는 이제 그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오늘 음봉 조정을 그냥 딱 이쁘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개파락했던 요 구간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터치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터치를 하고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터치하고 정고점까지 더 갈 수 있는 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거래량이 요 자리 이 바닥에서 지금 다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걱정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다음 KH 바텍인데 이게 폴더블이 제가 지금 폴더블을 쓰고 있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폴더블이. 제가 만약에 폴더블이 좋았으면 저 이걸 매수했었을 것 같아요. 폴더블 관련주를. 근데 폴더블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냥 사담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술주 뭐 오늘 코스닥 코스피 빠져주면서 그리고 테마주가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밀리면서 그냥 뭐 5일선 이탈한 거예요. 투심이 이제 죽은 거죠. 사실은 많이.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61선이거든요. 이게 61선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이탈이 됐고 어쨌든 장기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61선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내려갈 때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올라갈 때는 그 반대로 반등이 나와요. 왜냐면 순차적으로 계단식 상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 21선 했던 요 자리,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가격만 안 깨면 돼요. 좀 크게라도 주봉의 5일선이라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노펙스인데 이게 드디어 이제 오늘 좀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들어왔고 얘가 이제 수소 관련주고 혈장 관련주도 있어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일단 빠르게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은 3,400원 정도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 주봉상 제가 매수 시그널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가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최대 거래량이 터진 꼬리까지는 이게 매우러 거진 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돈 필요하신 분, 그리고 뭐 빼셔야 되는 분은 3,400원 정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이버인데, 요것도 이제 아까 우리넷이랑 같은 이제 테마죠. 같은 테마고, 요거는 지금 딱 봤을 때 종목 자체가 지금 장기동 평균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도 좀 장기동 평균선까지 빠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가 아마 대장주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9,000원 정도까지 저는 좀 보고 싶네요, 이 종목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가 이거예요. 아까 그림판으로 제가 설명해드렸던 자리가 그 요런 이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애매하게 좀 떠 있는 구간 있죠.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지수 안 좋아지고 장 빠지면 이렇게 다 빠져요, 이렇게 밑으로. 이런 거를 뭐 해도 좋죠.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지금 돈이 몰려 있는 좀 그런 쪽으로 가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는 방향은 틀린 게 아닌데, 매매하는 방향은 틀린 게 아닌데 좀 종목 어떻게 보면 방향이 틀린 거죠. 틀린 것보단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릭스 믹스인데, 요것도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왜냐면 요것도 뭐 여기 개파라 점화로 떨어졌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까지 그 갭을 메우러 간다거나 좀 상승이 나오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부족하고, 요거는 좀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싶어요. 당장은 안 하고 싶고, 좀 더 이제 관심 종목으로만 보다가 제가 만약에 이게 뭐 매수 타점이고 이제 좀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이백인데, 나이백은 제가 어제 주봉에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어쨌든 전고점 부근까지 이게 왔기 때문에 오늘 1차로 매도하는 영역이 맞아요. 그리고 내일 이게 만약에 내일 종가로 14,200원 이게 넘어서 끝나면 자리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뭐 지금도 자리는 나쁘지 않고, 이게 내일 만약에 조금 이제 꼬리를 좀 채워주면서 상승이 나온다 하면 이거는 이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급등주로 조금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6월 11일 종목 분석 해드렸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좀 매매에 참고만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